무언가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다 엎어버리고 싶은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인간관계가 불편해지면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리거나 직장에서 실수를 하면 사표를 던지고 아예 다른 분야로 도망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 말이죠. 요즘 사람들은 이를 리셋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컴퓨터를 껐다 켜면 깨끗해지듯 내 인생도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초기화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인생에는 리셋 버튼이 없습니다. 당신이 도망친 그 자리에는 당신이 남긴 책임의 찌꺼기들이 여전히 썩어가고 있으며 새로 시작한 곳에서도 당신은 똑같은 문제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의 거장 장폴 사르트르는 우리에게 아주 뼈아픈 진실을 던집니다. 인간은 자유라는 형벌에 처해 있다. 그는 우리가 리셋을 갈망하는 진짜 이유가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감당할 용기가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이 자꾸만 인생을 초기화하고 싶어지는 그 비겁한 본능의 정체를 밝히고 어떻게 하면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위대하게 찬조해 나갈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전해드릴 겁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리셋 버튼 대신 당신의 손에 쥐어진 선택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가짜 리셋이 아닌 진짜 성장으로 이끌어줄 사르트르의 일침, 지금 시작합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을 기획 프로젝트하는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사물은 이미 정해진 용도 본질가 있지만 인간은 아무런 이유 없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 실존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누구인지 결정해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거대한 불안을 느낍니다. 내가 나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오롯이 내가 져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리셋을 꿈꿉니다. 이번 생은 망했어. 이 관계는 틀렸어라고 선언하며 초기화해버리면 그동안의 잘못된 선택들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잠시나마 해방되는 기분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르트르는 이를 자기기만배드 FAITH라고 불렀습니다. 스스로 자유로운 존재임을 부정하고 마치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리셋하는 것처럼 자신을 속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인생을 리셋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고쳐야 할 이것은 바로 상황 탓을 하는 습관입니다. 리셋 증후군에 빠진 사람들은 늘 환경이 안 좋아서, 사람들이 이상해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르트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그 일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하느냐이다. 전쟁 중에 포로가 된 사람조차도 굴복할 것인지 저항할 것인지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처한 구차하고 지긋지긋한 현실은 사실 당신의 과거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리셋 버튼을 찾는 것이죠. 하지만 당신이 상황의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한 당신은
어디를 가든 똑같은 상황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은 스스로를 창조해가는 존재라고 강조했습니다. 리셋은 창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파괴이자 도피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과거의 나를 부정하고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를 딛고 올라서서 새로운 선택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실수를 했나요? 인간관계를 망쳤나요? 그렇다면 그 망가진 파편들을 들여다보며 이제 나는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고 자문해야 합니다.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BBIRTH와 DDATH 사이의 CCHOIC이다. 당신이 죽는 순간까지 당신은 선택을 멈출 수 없습니다. 리셋을 한다고 해서 선택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리셋이라는 선택에 대한 책임까지 당신의 어깨에 더해질 뿐입니다. 무기력과 허무함에 빠져 리셋을 고민하는 당신에게 사르트르는 앙가주망 엔게이지먼트, 즉 사회적 참여와 자기 구속을 해법으로 제시합니다. 리셋하고 싶다는 생각은 당신이 그 어디에도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떠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삶에 가치를 부여하고 싶다면 당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그 결과와 함께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당신이 맺은 관계를 지키려 노력하고 당신이 시작한 일을 끝까지 완수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느끼는 고통과 피로가 당신을 진짜 인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리셋만 반복하는 삶은 결국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은 텅 빈 연습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또한 사르트르는 타인의 시선이 우리를 리셋으로 몰아넣는 지옥이라고 보았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그의 유명한 말은 타인의 시선이 나의 자유를 고정된 물건처럼 규정해 버린다는 뜻입니다. 남들이 나를 실패자로 볼까봐, 무능한 사람으로 볼까봐 우리는 그 시선에서 벗어나기 위해 리셋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리셋한 곳에서도 타인의 시선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 당당히 맞서 당신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정의하든 당신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유를 가졌습니다. 어제의 내가 어떠했든 오늘 나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것이 리셋이 아닌 초월의 삶입니다. 리셋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은 종종 이상적인 자아와 현실의 자아 사이의 괴리에서 고통받습니다. 내가 꿈꾸는 나는 화려한데 현실의 나는 초라하기 짝이 없죠. 사르트르는 이 괴리를 메우는 유일한 방법은 행동뿐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동의 총합이다. 당신이 아무리 위대한 생각을 하고 리셋을 계획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본질을 결정합니다. 리셋을 꿈꾸며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실에서 단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십시오.
그 한 걸음이 당신을 실패자에서 투쟁하는 자로 바꿀 것입니다. 인생을 리셋하고 싶다는 유혹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가? 그 답은 대개 불안일 것입니다. 사르트르는 불안이야말로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고,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불안을 없애려 리셋 버튼을 누르지 마세요. 오히려 그 불안을 껴안고 당신의 삶을 정면으로 마주하십시오. 사르트르는 평생을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옮기며 살았습니다. 노벨 문학상마저 거절하며 자신의 자유를 지켰던 그의 기계는 선택의 책임을 온전히 짊어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위엄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도망치지 마세요. 관객들이 비웃는다고 해서, 연기가 서툴다고 해서 무대를 내려와 다시 시작하려 하지 마세요. 그 서툰 연기조차 당신의 역사이며, 그 실수를 만회하며 극을 이끌어가는 과정이 당신의 위대함이 됩니다. 리셋은 겁쟁이들의 안식처일 뿐입니다. 사르트르의 조언처럼 당신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형벌을 기꺼이 축복으로 바꾸십시오. 당신의 모든 선택에 이름을 붙이고 그 선택이 가져올 폭풍우를 당당히 맞으세요. 당신은 리셋 버튼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결단의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오늘 당신의 선택에 당당했나요? 아니면 여전히 보이지 않는 리셋 버튼을 만지작거리고 있나요? 이제 그만 허상을 버리고 당신의 실존을 똑바로 응시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만든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사르트르의 뜨거운 일침이 당신의 나약함을 태워버리고 당신의 영혼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단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리셋의 유혹에 시달리던 당신의 인생에 확실한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어서 잘해나가면 그뿐입니다. 사르트르의 지혜와 함께 이제는 당신의 운명을 도망이 아닌 창조로 채워가십시오. 긴 시간 실존의 철학자 사르트르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모든 선택이 위대한 작품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인생이 더욱 주체적으로 변하는 소중한 동력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에 리셋은 없습니다. 오직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